안녕하세요. 수학과 교재연구 2의 광안초등학교 교사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수학과 학습 모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 지도안 짜는 방법에 대해서 교수학습 계획안이라고도 하죠.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과마다 학습 모형이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수학과는 특징적인 세 가지의 교수학습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 교과서의 총론 부분을 보게 되면 네 가지의 교수학습 모형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개념 형성학습, 두 번째가 귀납 추론 학습 모형, 세 번째가 원리 탐구 학습 모형, 네 번째가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귀납 추론 학습 모형은 원칙 발견 학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수학과에서는 크게 개념 형성 모형과 귀납 추론, 즉 원칙 발견이나 원리 탐구 학습 모형, 그리고 문제 해결 학습 모형, 크게 세 가지 교수 학습 모형을 사용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은 크게 네 가지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화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이 그 영역인데요. 저희 교재연구2에서는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을 하게 됩니다.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비교되는 내용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보통 수업은 도입, 전개, 정리라는 학습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는 자기주도적 학습 모형이라고 해서 다른 교수학습 모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도입, 전개, 정리를 사용하게 되고 각 교과마다 교과의 특징적인 학습 모형, 교수학습 모형이 있어서 그 교수학습 모형에 맞게 교수학습 계획안의 단계를 짜게 됩니다. 도입 단계에서는 보통은 학습 동기유발, 학습 문제 확인이 들어가게 되는데 동기유발과 다르게 선수학습을 상기시킨다던가 또는 전시학습 상기라는 부분이 들어가게 돼요. 전시학습 상기. 전시학습과 선수학습 상기와 동기유발 동시에 사용하기도 하고 선수학습 상기를 하고 바로 학습 문제 확인을 들어가기도 합니다. 선수학습이라는 것은 그 전 학기 또는 그 전 학년에서 학습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6학년 1학기 1단원 분수의 나눗셈 단원을 하기 전에 5학년 2학기에 분수 곱셈 단원을 하게 되는데 5학년 2학기 때 학습했던 분수의 곱셈 단원이나 3학년 때 배웠던 분수 단원이 선수학습이 되는 거죠. 전시학습 상기라는 것은 바로 앞차시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즉, 같은 단원에서 그 앞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전시학습 상기라고 하죠. 보통 이번 시간의 내용이 전에 배웠던 학습 요소와 연관이 있을 때 선수학습 상기 또는 전시학습 상기를 하게 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습의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학습 문제를 도출하게 됩니다. 전개단원에서는 각 학습 모형별로 방법이 다르지만 여러 가지 수학적인 해결 방법을 탐색하고 수업 설계에 따른 활동 순서를 정한 뒤 결과를 예상하게 됩니다.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교수학습 지도안을 보게 되면 활동 안내라는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활동 안내라는 거는 활동 1, 활동 2, 활동 3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 안내는 옛날에 2009 개정 교육과정 때 많이 했던
활동 중심 수업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전개 단계인데요. 전개에서는 보통 그 차시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 활동과 적용 및 발전이 들어가게 되는데, 적용 및 발전은 정리 단계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개념 형성 학습에서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개념의 일반화를 통해 개념을 정의하게 되고, 원칙 발견 학습 또는 원리 탐구 학습에서는 예상과 확인 또는 수학적 원리를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서 일반적인 방법의 정리, 즉 공식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 발견 학습 또는 원리 탐구 학습에는 반드시 형식화 단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 학습에서는 다른 교과와 마찬가지로 문제 파악, 해결 계획, 계획 실행, 반성 음미 4가지의 단계를 따르게 되는데요. 개념 형성 학습이 보통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차시에, 그다음 원칙 발견 학습, 원리 탐구 학습이 새로운 공식의 추출에 사용이 된다면, 문제 해결 학습은 어디서나 사용될 수 있지만 아이들의 학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야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 단계에서는 학습 수준별 과제를 제시하고 학습 내용을 정리하며 실생과 연관을 지어보고, 다음 시간에 내용과 관련된 차시 예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가지 교수 학습 모형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개념 형성 학습 모형은 용어, 기호, 단어 수준의 학습을 의미합니다. 개념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법례, 정례와 발례를 3대1 비율로 제시를 보통 하고요.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용어나 기호를 문자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원칙 발견 학습 모형 또는 원리 탐구 학습 모형에서는 수학적인 원리, 법칙, 공식 등과 같은 문장 수준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결과를 예상하고 추론하는 학습을 통해 결과를 검증하는 단계가 포함이 됩니다. 문제 해결 학습에서는 수학적인 개념의 형성, 원칙 발견 학습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직접 하게 되는데요. 3가지 단계 중에서 학습자의 수준이 가장 높을 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형성, 원칙 발견, 원리 탐구, 문제 해결 모형에서 이 앞부분은 도입 부분에 해당이 되고, 중간 부분은 전개 부분에, 마지막 부분은 정리 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교수학습 계획안에는 단계, 그리고 시량을 적는 부분, 몇 분을 사용하는지 시량을 적는 부분과 학습 형태, 학습 내용을 적는 부분, 그리고 교수학습 활동을 적는 부분과 기타 사항을 적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흐름에 따라서, 교육 추세에 따라서 적어지는 내용이 조금 다른 편이고, 요새는 교과 역량이 많이 쓰이게 되죠. 단계에서는 보통 도입, 전개, 정리와 같은 학습 단계를 적지만,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문제 파악, 제시, 개념화, 적용 발전 또는 예상, 검증 이런 단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도입 대신에 기초 및 문제 파악이라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죠. 지도안을 보고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단계들이 지도안의 가장 앞부분에 나온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가지 학습 모형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 학습 모형이란 학습자에게 개념을 바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구현된 학습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개념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개념의 이름인 낱말이나 기호가 지시하는 바와 다른 것을 구별할 수 있고 일반화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개념 형성 학습 모형은 크게 법례 제시 학습 모형과
속성 모형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범례 제시학습은 스캠프라는 수학습 심리학자가 제시한 것으로 전개 단계에서 범례를 제시하고 분류하는 활동을 통해 제시된 공통적인 성질을 추상화, 개념을 정의하고 개념의 속성을 알아본 후 개념을 적용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범례에는 정례와 비례가 있는데 비례는 발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정례 대 발례의 비율은 3대 1로 바른 예를 3가지, 그리고 바르지 못한 예를 1가지를 제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사각형의 개념을 지도하게 될 때 사각형인 것을 3가지, 사각형이 아닌 것을 1가지를 제시를 하고 이것을 다양한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해봄으로써 사각형과 사각형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이런 분류를 통해서 3가지 도형의 공통된 성질을 찾아보고 이 공통된 성질을 통해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형성 평가하는 단계가 포함됩니다. 속성 모형에서는 역시 개념을 정의하고 정례와 비례를 구별한 후 개념의 속성 중 결정적인 속성과 비결정적인 속성을 조사를 하는데요. 결정적인 속성은 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이 되겠고 비결정적인 속성은 개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개념 형성 학습 모형 같은 경우에는 범례 제시 학습과 속성 모형으로 분류는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념 형성 모형 학습 하나를 사용한다면 원칙 발견 학습 모형 또는 원리 탐구 학습 모형에서는 2가지 학습 모형을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칙 발견 학습은 원리, 법칙, 성질, 공식 등을 알게 되는 수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학습 모형으로 원칙 발견 학습 모형은 문제 파악, 예상, 검증, 일반화, 적용의 단계를 따른다고 하면 원리 탐구 학습 모형에서는 문제 파악, 수학적 원리의 필요성 인식, 수학적 원리가 내재된 조작 활동, 형식화, 조작 및 발전의 단계를 따르게 됩니다. 원칙 발견 학습 모형은 발견 학습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탐색 또는 예상을 하고 그 예상한 방법을 해결 및 음미 또는 검증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일반화를 시키고 이를 적용, 발전하는 단계를 따르게 됩니다. 원리 탐구학습 모형에서는 탐구학습 모형을 따르고 있어서 수학적 원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전에 습득한 지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토대로 하여 새로운 수학적 원리가 내재된 조작 활동을 하고 이 수학적 원리를 공통적으로 찾아내어 형식화하는 단계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받아올림이 있는 2자릿수 더하기 1자릿수의 덧셈에서 17 더하기 5의 계산이 필요한 생활 장면을 보고 그 이전에 받아올림이 없는 덧셈에서는 어떻게 학습을 하였는지를 확인을 하고 받아올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의문점을 토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17 더하기 5라는 과정을 확인을 합니다. 이때 확인했던 과정에서 공통적인 속성을 파악하게 되면서 형식화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원칙 발견 학습에서 형식화는 개념 형성 학습에서 개념과 마찬가지로 그 차시의 목표와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 이때 형식화한 내용은 주로 판서나
부침 자료로 게시하게 됩니다. 귀납 추론 모형은 원래는 과학과에서 나온 모형으로 원칙 발견 학습과 같은 흐름을 따르게 되고요. 추측, 검증, 발전, 정리 및 평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귀납적 추론 모형은 원칙 발견 학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은 수학적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수학적으로 관찰, 분석, 조직, 사고를 통해 해결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포야 또는 폴리아라고 말하는 수학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문제 해결 4단계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은 수학과뿐만 아니라 국어과, 사회과, 과학과 등 전 교과에서 사용이 가능한 모델로서 개념적 지식이나 절차적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수학적 지식을 적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념 형성 학습과 원칙 발견 학습, 원리 탐구 학습 모형과는 다르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지식과 개념, 공식과 원리 등을 알고 있을 때 사용 가능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세안 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습하게 되시면 세안을 작성하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실 텐데요. 세안 짜는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개념 형성 모형과 원칙 발견 학습 모형이 지도안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선생님의 지도안을 사용하기가 그래서 제가 짰던 지도안으로 수업을 보여드릴 건데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세안을 맨 처음에 보시면 교과와 성취 기준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성취 기준 코드를 적으시고 성취 기준을 적으시면 됩니다. 단원과 차시 그리고 본 수업의 주제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이 밑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학교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약간씩 다르지만 보통은 일시, 장소, 학반, 수업자를 쓰게 되고 마지막에 학교를 쓰게 됩니다. 자, 세안의 첫 번째로는 단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단원의 개관이라고 해서 단원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 단원에서 학습하게 되는 학습 목표가 나오게 되고 학습 계열이 나오는데 여기 아까 설명드렸던 선수학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본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전 학년 또는 이전 학기에 배웠던 학습 내용과 이후 학기 또는 이후 학년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줌으로써 어떤 학습 연계성을 가지고 수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단원의 지도계획이라고 하여 1차시부터 마지막 차시까지 각각 어떤 주제로 어떤 수업과 활동을 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 여기까지는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하고 자기가 수업을 하게 되는 차시는 지금 여기처럼 색칠을 하여 본시라는 말을 같이 써줍니다. 그 다음으로 교재 연구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교재 연구에서는 본 수업을 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배경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수업은 뺄셈식을 계산하게 하는 차시로서 그와 관련된 스토리텔링 그리고 덧셈과 뺄셈의 방법 그다음 지도 방법 가르기와 수 모으기 식에 대한 전체적인 이론적인 배경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차시에 사용하게 되는 학습 모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 조사가 나오는데요. 실태 조사를 하라고 하면 보통은 설문 또는 질문지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류를 범하시는 부분들이 지식을 측정하는 부분은 실제로 평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선호도만 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시 학습을 하기 위하여 아이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될 지식 이해적인 요소는 수세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수를 읽고 쓸 수 있어야 되며 영의 개념, 가르기 모으기, 덧셈식으로 나타내고 계산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실태조사는 본시 학습을 하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할 선수학습적 지식 또는 전시학습 시 알아야 할 지식을 아이들에게 테스트해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이 지식 이해 영역에 대한 실태 조사입니다. 이 지식 이해 영역에 대한 실태 조사만 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때 수학 교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수학 교구를 사용한 경험, 그리고 학습 형태에 대한 선호도까지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런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지도 방안에서는 이러한 실태를 가진 아이들에게 어떻게 미리 지도를 하여 본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식 이해 영역은 보통 테스트, 질문지법을 사용하고 선호도나 기능 영역 같은 경우에는 설문지법, 선호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1에서 9까지 수세기를 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을 실태 조사하기 위해서는 1에서 9까지 수세기를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1에서 9까지 세어보세요 라고 질문을 하든지 그림에 그려진 동그라미 수를 세어보세요 등과 같이 구체적인 문제를 통해 알아보아야 되는 내용이 지식 이해 영역입니다. 기능 영역이나 태도 영역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가를 물어봐서 실태 조사를 해도 되지만 본시 학습에서 어떤 교구의 사용이 들어간다면 아이들에게 이것을 직접 해보게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본 수업에서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지, 지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지도 방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 1에서 9까지 수를 세고 읽고 쓰는 활동은 대부분이 할 수 있으나 기수와 서수로 구분하여 세거나 글자로 쓰는 활동이 익숙치 않은 학생이 3명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지도하도록 하겠다. 또 영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문장제 문제나 그림 문제에서 영이 제시되는 상황을 낯설어하는 모습이 있으므로 영 또는 없다 라는 문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지도할 것이다 와 같이 구체적인 방안을 적는 것이 지도 실태 조사에 따른 분석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시학습 과정안이 나오기 전에 본시학습의 주안점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수업 흐름을 제시하게 됩니다. 본시학습은 개념학습 모형이기 때문에 문제 파악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제시 및 개념화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적용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정리 및 발전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겠다와 같이 본시학습의 수업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적어 놓습니다. 여기까지가 교수학습 계획안을 작성하기 전에 세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는 내용은 학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시 교수학습 과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은 개념 형성 학습 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뺄셈을 하여 글씨가 틀렸네요. 뺄셈식을 쓰고 읽을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학습 주제가 있고 학습 목표가 있고 학습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인데요. 학습 주제는 본시 학습을 통해서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종결어미 끝나는 부분이 뭐뭐 하기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뺄셈식을 쓰고 읽기라고 되어 있죠. 학습 목표는 교사의 입장에서 본시 학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달성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본 수업을 끝나고 나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기술하는 것으로 뭐뭐 할 수 있다의 형태로 종결어미가 끝나게 됩니다. 학습 문제는 공부할 문제라고도 하는데요. 학습 목표가 교사의 입장이라면 공부할 문제, 학습 문제는 학생의 입장에서 본시 학습에서 하게 될 내용이기 때문에 뭐뭐 해 봅시다 또는 뭐뭐 하기 등의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학습 문제는 학생의 입장, 학습 목표는 교사의 입장이란 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시 학습은 개념 형성 모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 파악, 개념의 추구 및 개념화, 적용 발전, 정리 및 확인 단계를 따르게 되고 개념화 같은 경우에 두 가지의 개념이 있다면 이렇게 수학적 개념화 1, 수학적 개념화 2로 나누어서 하기도 합니다. 판서 계획에서는 이 네모난 사각형이 칠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칠판에 적을 내용, 칠판에 붙이게 될 내용을 교수학습 계획 안에 모두 담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원, 차시, 학습 문제, 그리고 판서 내용 또는 붙임자료 내용을 모두 기술해 놓으시면 됩니다. 칠판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이렇게 판서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판서를 할 때는 칠판을 크게 세 부분을 나누어서 중간 부분을 위주로 판서를 하게 됩니다. 칠판의 양 사이드 쪽은 1분단과 3분단, 4분단 끝에 있는 아이들이 칠판의 글씨를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용을 하지 않고 이 이외에 추가 자료가 있을 때는 보충 칠판을 앞으로 꺼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수업 내내 학습 문제는 가려지지 않아야 하며 가장 중요한 내용, 형식화의 내용과 개념화의 내용이 중간에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도안은 원칙 발견 학습에 따라서 이루어진 지도안인데요. 본시 주제는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 또는 하기가 들어가도 되겠죠. 학습 목표는 교사의 입장이므로 뭐뭐 할 수 있다. 이 형태로 기술이 되고 있죠. 자, 기초 및 문제 파악 단계에서는 전시학습을 상기했는데 지금 5차시기 때문에 앞차시와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전시학습 상기가 됐었고 더 앞의 차시라면 선수학습 상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전의 학년 또는 학기에 학습한 내용과 관련이 없다면 바로 동기유발로 가셔도 됩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학습 문제를 찾고 공부할 문제를
판서합니다. 학습 문제는 학생의 입장에서 본시 수업을 통해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뭐뭐 합시다의 형태로 끝이 냈고요. 예상에서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을 예상하고 연결 큐브, 퀴즈 내용 확대, 동전 모형, 수 모형을 통해서 본시 학습의 주제와 관련된 구체적 조작 활동을 하게 됩니다. 2단계는 검증 단계로 각자 선택한 방법대로 활동을 한 후 예상과 맞는지 검증을 하는 단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검증을 통해 모든 방법에서, 즉 다른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옴을 통해 형식화 단계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덧셈의 과정을 확인을 하고 수준별 활동을 통해 내용을 적용 발전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동기유발의 내용을 정리 단계에서 한 번 더 짚어줌으로써 수업의 일관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의 학습 지도안 중 교수학습 계획안 중에 앞에서 보았던 개념 형성학습 모형의 뺄셈 단원 에서 사용한 PPT를 보면서 좀 더 수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뺄셈 단원에서 사용한 PPT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들이 알고 있는 구름빵이라는 이야기에서 소재를 들고 와서 내용을 바꿨습니다. 얼마 전 기다리던 앞니가 빠졌어요. 몇 개냐고요? 2개나 빠졌답니다. 엄마, 나 이빨 빠졌어요. 그래, 어디 보자. 2개나 빠졌구나. 원래 8개 중에 2개가 빠졌으니까 엄마, 나도 알아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8개 중에 2개가 빠지면 8 빼기 2예요. 오, 난 뺄셈만 알아보고 계산할 줄은 모르는데 8 빼기 2를 계산하면 얼마가 되지? 지금 주인공이 고민에 빠졌죠? 이런 고민 상황을 통해서 주인공이 알고 있는 것과 구하고 싶은 것을 찾아보고 학습 문제를 도출하게 됩니다. 자, 학습 내용에서는 역시 이야기의 내용을 이용하여 개미의 수를 가지고 또 강아지와 고양이의 수를 가지고 구장과 구차, 즉 비교하기와 제거하기 방법을 통해 뺄셈을 학습하게 됩니다. 적용 및 발전 단계에서 문제를 만들어 보고 수준별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기유발에서 사용했던 것을 주인공에게 알려주는 과정을 통해 학습을 정리합니다. 본차 시의 목표가 빼기를 하고 읽고 쓰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수업을 한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고 주인공이 알게 되는 과정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잠깐만요, 선생님! 마지막 학습 정리와 차시 예고에서 그런데 난 알라니는 하나도 안 빠졌는데 그건 어떻게 뺄셈식으로 나타내요? 새로운 문제 상황을 제시함을 통해서 차시 예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교수학습 모형과 세안 작성 방법 그리고 구체적인 PPT로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